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퀄리티가 우수한 국산 스크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과거에는 국산 브랜드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생산해 유통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수년간 제작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연구 개발해 해외 스크린과 차별화된 국산 스크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JK테크의 보도 린 X 스크린은 세계 최초로 스크린 표면에 액정을 탑재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의 액정,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신기한 기술이죠. 화제의 보도 린 X 스크린, 지금부터 하피TV가 리뷰합니다. 보도 린 X 스크린에서 보도는 브랜드명, 린 X는 제품명입니다. 제조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JK테크라는 업체인데요.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스크린보드와 보드마카를 개발해온 벤처 기업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다 2016년 새로이 창업한 김성훈 대표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스크린의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왜 우리는 기존의 패브릭 PVC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크린에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는 것에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오랜 테스트 결과 디스플레이에 사용되어 온 액정이 스크린의 가장 이상적인 소재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액정을 소재로 한 스크린을 2016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는 것이니 개발 과정이 녹록지 않았겠죠. 총 개발 비용은 15억 원 정도 들었는데, 개발 도중이었던 2018년 다행히도 팁스로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비 절반인 8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액정 소재를 스크린 소재로 사용한 스크린은 보도 린 X가 세계 최초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7건의 특허를 취득했고 추가로 대여섯 건의 특허를 취득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도 린 X 스크린의 핵심 소재인 액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린 X 스크린은 총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필름, 두 번째가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 매트릭스 액정층입니다. 세 번째가 PET 필름, 네 번째가 마그네틱 시트입니다. 따라서 린 X 스크린의 기본 소재는 PET 필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크린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죠. 린 X가 다른 스크린과 상이한 점은 바로 코팅 소재입니다. 일반 스크린이 코팅제로 주로 광학 페인트를 사용한다면 린 X는 액정과 무기물을 코팅제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액정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필름이 더딥혀지고, 가장 후면에 위치한 마그네틱 시트는 자력을 만들어 스크린 구조물에 장착되어 있는 철판과 강력하게 맞붙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린 X 스크린은 코팅제로 액정 소재를 선택했을까요? 주지하듯 액정은 리퀴드 크리스탈,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에 있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액정은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즉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이 액정 중에는 전기를 인가하면 특성이 변화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활용해 디스플레이로 제작한 것이 바로 LCD입니다. 액정은 기본적으로 광학 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빛을 받으면 굴절하고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액정 소재의 스크린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스크린이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별도의 프로젝터가 필요 없을 겁니다. 기존의 스크린이 표면에서 반사만 이루어졌다면 보도 린 X 스크린은 액정이 빛을 투과하고 산란하고 굴절하고 확산하고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해 화질을 개선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따라서 린 X는 표면에 액정 성분이 포함된 코팅이 입혀졌을 뿐이지 스스로 영상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해 반사된 영상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점은 기존 스크린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스크린이 기능적으로 영상을 반사하는 역할만 담당한다면 보도 린 X도 기능적으로는 반사인 것은 동일합니다만, 일반적인 원단과 달리 액정의 특성을 이용해 덧칠, 윤색하는 과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이 윤색의 과정을 화질 개선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JK테크가 스크린에 액정을 도입한 것은 린 X가 처음은 아닙니다. 동사는 불투명 전환이 가능한 투명 스크린보드를 먼저 개발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듯 전원을 인가했을 때 투명, 전원을 껐을 때 불투명으로 변환되는 이 과정이 바로 액정을 이용한 겁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전원을 입력했을 때 액정은 활동하지 않으며 빛을 투과시키죠. 그런데 전원을 끄면 액정이 반사와 산란을 통해 글래스를 불투명 상태로 만들어 스크린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크린보드가 전원을 이용한 액티브 방식의 액정이라면 리넥스는 외부 전원이 없는 패시브 방식의 액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시 들어오는 빛을 산란, 확산, 반사하는 역할을 액정이 담당하는 것이죠. 이 액티브 방식의 액정 스크린을 개발한 노하우를 리넥스에 옮겨온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액정 코팅층 덕분에 리넥스는 프로젝터의 밝기가 높을수록 더욱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정의 특성상 빛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빛을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넥스는 호위도 프로젝터와 매칭이 우수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테스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액정을 쓴 리넥스 스크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넓은 시야각. 액정의 산란, 확산 효과로 시야각이 넓습니다. 동사는 이를 180도 시야각이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컬러. 컬러가 자연스럽고 발색이 뛰어납니다. 최근에 CLR 스크린은 블랙을 찾기 위해 블랙 혹은 그레이 컬러를 스크린 표면에 더딥혀 놓았죠. 이 경우 블랙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컬러의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넥스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죠. 세 번째, 뛰어난 해상력. 일단 PVC나 패브릭 스크린은 시청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영상이 소프트해집니다. 원단 특유의 패턴이나 요철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흐릿해 보이는 거죠. 반면 리넥스 스크린은 가까이 보아도 그런 면이 없습니다. 네 번째, 쉬운 유지 보수.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세척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리넥스 스크린은 액정 코팅층 위에 보호 필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물티슈로 닦아도 문제없으며 칼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소재가 아닌 이상 외부 손상에도 강합니다. 다섯 번째, 탁월한 텐션. 완벽한 텐션을 위해 원단 뒤에 마그네틱 시트를 붙이고 이를 스크린 구조물에 자력으로 붙이는 구조입니다. 고리와 단추를 이용하는 기존 고정형 스크린 방식과 달리 텐션이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신박한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소개하죠. 여섯 번째, 쉬운 업그레이드. 내구성이 뛰어나더라도 스크린에 문제가 생겨 교체할 경우가 있고 또 더 뛰어난 신형 원단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마그네틱 시트 구조 덕택에 이때는 스크린 전체를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벽에 부착된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원단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리넥스는 현재 고정형 제품으로만 출시됩니다. 100인치, 120인치 두 종으로 판매하며 이외의 사이즈는 주문 생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외에 동일한 원단 앞에 글래스를 붙여 화이트 보드를 겸해 쓸 수 있는 리넥스 글래스 라인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0.5mm 두께의 글래스를 써서 필기가 가능한 스크린이라 합니다. 리넥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설치 방식입니다. 앞서 리넥스는 총 4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설치 과정을 통해 이 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넥스는 고정형 스크린으로 두 종의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드 프레임 방식과 점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치할 벽면이 고르지 못하다면 우드 프레임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벽에 피스를 박아 우드 프레임을 먼저 설치합니다. 우드 프레임이 꽤 견고해 보이죠? 여기에 철판을 추가 부착합니다. 철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틱 시트를 부착하기 위해서인데요. 마그네틱 시트와 철판이 자력으로 매우 견고하게 붙습니다. 이 마그네틱 시트 위에 린 X 원단을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프레임을 붙입니다. 이 과정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모든 인스톨 과정은 DIY가 아니라 보도에서 직접 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이 자가가 아니라면 벽에 피스를 박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을 위해 보도는 점착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시청실에 리넥스 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 저희는 리뷰를 위해 잠시 되어있기 때문에 벽에 피스를 박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아트월에 리넥스 스크린을 점착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설치 위치에 수평을 맞추고 리넥스 원단을 붙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프레임을 부착시켜주면 됩니다. 저처럼 대리석 아트월에 설치하실 분들은 점착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하피TV 시청실에 설치를 마친 리넥스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고정형 120인치 모델을 선택했으며 아래에는 USM 장식장을 놓고 USM 장식장 위에 설치한 HU85LA 투사 위치에 꼭 맞도록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저희 여성 직원들이 이거 스크린 맞아요 할 만큼
아내에게도 쉽게 허락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단의 컬러는 옅은 실버 계열입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점착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벽에 찰싹 달라붙어 공간을 덜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죠. 그리고 원단의 가장자리를 보호해주는 프레임.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꼭 필요한 마감이죠. 이 프레임도 슬림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프레임의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중 택일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디자인과 마감은 특별히 흠잡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품 가격에 걸맞는 만듦새라 생각합니다. 보도 리넥스 스크린 테스트를 위해 일반 투사용 프로젝터로 LG HU820PW, 초단조점 프로젝터로 LG HU850LA, 그리고 밝기가 밝을수록 잠재력을 뿜어내는 리넥스의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 6000H의 LG 프로빔 BU60PST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한 리넥스의 화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CLR과 같은 블랙 계열이 아니고 패브릭과 같은 격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컬러가 자연스럽고 해상력도 우수합니다. 둘째, 시야각이 넓습니다. 시야각이 넓어서 어디서 보든 화질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프로젝터의 밝기가 뛰어날수록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120인치의 화면 사이즈는 HU820PW의 경우 아이리스 설정을 최대로 해놓으면 일반적인 스크린에선 이 밝기가 과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넥스 스크린은 이 밝기를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그러면서도 컬러의 표현력이 한층 증가됩니다. 이 특성은 6000H의 LG 프로빔 BU60PST로 교체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6000H의 압도적인 밝기를 리넥스 스크린이 고스란히 받아주는 인상인데요. 밝기가 증가되면서 컬러의 질감이 향상되고 여기에 영상의 펀치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리넥스 스크린에 액정을 채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리넥스의 가장 놀라운 퍼포먼스는 바로 이 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암막 환경이 아니어도 시청 가능합니다. CLR 스크린과 같은 외광 차단 효과는 없지만 스크린 자체의 밝기 특성이 유수해 암막 환경이 아니어도 볼만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느 프로젝터든 잘 어울립니다. 리넥스 스크린의 특징은 범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단초점 프로젝터든 투사용 프로젝터든 가리지 않고 모두 잘 어울립니다. 여섯 번째, 스파클링 노이즈가 없습니다. 광학 페인팅 방식의 스크린은 레이저 광원의 프로젝터와 매칭하면 어쩔 수 없이 스파클링 노이즈가 발생하죠. 이 스크린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장점을 정리하자면 이제부터는 단점을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들뜨는 블랙. 안부계조는 뭉침 없이 잘 표현해주는 것과 달리 개인 2.0 그리고 블랙 그레이 마감의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이 뜨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핫스팟. 리넥스 스크린에는 핫스팟이 발생합니다. 리넥스 스크린에서 핫스팟이 발생하는 이유는 액정이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보호 시트 때문입니다. 초단초점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하단에 미세하게 핫스팟이 발생하고 프로젝터를 천장에 설치하면 상단에 살짝 발생해 눈에 덜 띄게 되지만 저희 시청 환경이 프로젝터와 제 눈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핫스팟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핫스팟이 보이지 않으려면 프로젝터를 스크린 하단이나 상단 쪽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리넥스 스크린 설치 시에는 이 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영상 보여드립니다. 리넥스 스크린의 가격은 고정형 120인치가 210만원, 고정형 100인치가 170만원입니다. 국산 고정형 스크린으로서는 높은 가격이죠. 참고로 보더 X는 미국 베스트바이, 일본 야마젠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리테일 가격이 2,000불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가격만큼의 성능을 해외에서 인정받았다 하겠습니다. AS는 2년 무상 워런티를 제공하며 사용자 과실로 교체를 원할 때에는 신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리넥스의 가격은 접근하기 쉬운 수준은 아니죠. 스튜어트와 같은 하이엔드보다는 저렴하지만 국산 고정형 스크린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좀 아쉬웠던 분들은 금주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와디즈 펀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펀딩은 참여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스크린의 경우 최대 60만원 저렴하게 앱손 초단초점 프로젝터 LS500W와 결합하면 최대 140만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넥스 스크린의 실제 화질 궁금하시죠? 현재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공간 와디즈에 리넥스 스크린과 앱손 LS500W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서울에 별도의 시창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리넥스 화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간 와디즈 찾으셔서 실제 화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에게 귀뜸받은 보더 향후 라인업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현재는 고정형뿐이지만 내년 상반기 전동용 제품을 출시 예정이라 합니다. 그것도 바텀업 방식으로요. 그리고 바텀업 스크린에는 사운드바와 LED 조명을 탑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텀업 스크린용 장식장도 준비 중이고 이와 별도로 초단조점 프로젝터용 장식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넥스 스크린을 동사 향후 라인업을 벤치로 따졌을 때 C클래스에 해당하는 제품이라 해요. 이것은 앞으로 E클래스, S클래스 등급의 스크린이 나온다는 의미겠죠. 앞서 액티브 방식의 스크린보드를 말씀드렸죠. 이 스크린보드처럼 전기를 인가해서 투명, 불투명이 아니라 블랙 레벨을 개선하고 컬러를 향상시키는 스크린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것을 진짜 실용할 수 있다면 세계를 놀래킬 수 있는 스크린이 탄생하는 셈이죠. 물론 구현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기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리뷰어로서 정말 실용화할 수 있을지 매 눈으로 날카롭게 지켜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하피TV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액정을 쓴 스크린 보더 리넥스 살펴봤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명확하지만 저는 장점에 좀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운 컬러, 넓은 시야감, 고휘도 프로젝터와 매칭할 때 뿜어내는 독특한 영상미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스튜어트와 같은 하이엔드 스크린은 하이엔드 프로젝터, 완벽한 안막이라는 절대적인 수준의 환경을 요구하죠. 반면 리넥스는 안막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 초단초점 투사형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좀 더 라이트한 환경에서 고화질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 리넥스 스크린은 밝기와 컬러 표현이 우수하기 때문에 게이밍용 스크린을 찾는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하고 싶은 사용자는 5000Wc 이상의 고위도 프로젝터 사용자입니다. 프로젝터의 밝기가 우수할 때 더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 것이 리넥스 스크린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앞으로 나올 보드의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최근 국산 스크린 업체의 행보가 눈부신데요. 해외 유명 스크린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우리 기업의 행보가 멋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산 스크린 업체의 행보, 하피TV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스크린 리뷰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